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학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난은 1894년 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조선이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축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몇 채 정도 수리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아껴서 군비에 써야 되는데, 그 경복궁에다가 그 많은 궁궐을 짓느라고 그냥 국가 돈을 다 써버리고 그냥 국민들한테 세금 내도록 해서 국가도 어렵고 국민도 어렵고, 그래서 경복궁 짓는 것이 너무 어렵고, 두 번째로는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 800명을 죽이니까 이렇게 국민들 민심이 이제 안 좋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양반들이 그 노예들을 다 뭐 착취니까 이 서민들하고 노예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노예제도는 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는데 거기에 노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노비들은 주인이 죽여도, 그리고 뭐 그냥 함부로 하더라도 그냥 이유를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그냥 막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죠. 이것을 소설로 쓴 것이 허균의 홍길동전이죠. 그리고 저 정주에 일어났던 그 홍경련한, 그리고 진주난, 그리고는 이제 이 동학난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동학난이 실패하자 이 동학인들이 의병으로 들어가서 의병 이용구 일진에 들어가서 대원군을 몰아냈는데, 아니 저 고종을 막 이렇게 규탄하는데 이제 앞장서고, 그리고 1925년에 공산당이 세워질 때 평등사당을 주장을 하니까 이렇게 공산당에 많이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해방됐을 때 76%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은 그만큼 양반들한테 착취를 당한 서민들이 막 뭉쳐서 이제 공산당에 가입을 한 거죠. 참 그때 잘못했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건데, 박헌영이나 김일성이가 바보짓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남쪽에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 밀란이 대표가 이제 동란이죠. 그러니까 1982년에 임오곤란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임오곤란 때 궁궐이 점령되고 민비가 도망가고, 그거 뭐 그냥 궁궐이 점령됐다는 것은 국가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비가 이제 여주로 이제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거 조선이 이제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1882년 임오곤란은 조선이 망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창성껏 뭉쳐가지고 이제 돈을 전략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을 양성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기다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주에서 이제 민비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대원군을 자꾸 천국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니까, 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그래갖고 천국에서 이제 이용장이가 조선도로 보내갖고 이제 이렇게 대원군이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민비를 몰아낼까, 그거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는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동학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동학난 교주들, 동학난 지도자들을 이제 이렇게 대원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사실은 동학난을 부채지르는 사람, 협조하고 선동한 사람이 뒤에서는 이 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망하려고 그런 거죠. 1840년에 그 이제 홍콩에 거기서 이제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전 세계가 전부 다 천국이 이기고 영국이 질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영국이 이기고
천국이 이제 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여세롬으로서 막 북경까지 막 올라가니까 결국은 100년을 홍콩을 영국에다 내줄 테니까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를 했죠. 이것을 일본이 보니까 천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거 천국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을 해서 외국 물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군인을 양성하고 군함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현대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죠. 이때 대원군도 참 이렇게 며느리 면비를 잘 달겨가면서 고종이랑 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쇄국 정책도 이거 안 된다 개화를 해서 우리도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해서 우리도 강대국을 만들어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랑 민비랑 며느리랑 이렇게 대원군이 뭉쳐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군인을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무기 개발하고 그랬으면 어째서 우리가 조선이 망하겠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 동학난 뒤에 또 조정하는 것도 이제 대원군이 조정해서 이제 1894년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심정전이 일어난 10년 후에 이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는데 홍계원이라고 민비 이렇게 비서 민비 심부름하는 여자가 있어요. 홍상궁이라고. 홍상궁의 이제 오빠가 이제 민비를 경호를 했어요. 그리고 여주 도망갈 때 많이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대장으로 세웠어요. 아무 경험이 없는 홍계원을. 그래갖고 80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학난들이 고부의 군수가 다 국민들로 막 착초니까 그냥 전봉준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 옆에 조그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홍계원하고 싸우려는데 홍계원이가 져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홍계원은 군인 전문가가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 민비 이렇게 모시는 상궁이 있는데 상궁이 오빠인데 여주 갈 때 어떻게 잘 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세상에 대장으로 진급을 해서 그거 진압으로 갔으니 진압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정은 옆에 거기서 싸우갖고는 이제 참패를 했죠. 그래갖고는 이제 전봉준이가 여세를 몰아서 막 정읍, 그 다음에 전주까지 이제 쳐들어가서 이렇게 4월 27일에 전주성을 그냥 딱 점령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난리 나버렸어요. 4월 달에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나 민비는 이거 도저히 수습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청나라 보고 우리를 진압을 해달라 했는데 청나라가 진압으로 오니까 이제 그 제무포 지역에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오게 되면은 일본도 온다 해가지고 일본도 그냥 일본군이 왔잖아요. 이제 인천으로 제물포로.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아산만으로 이제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군은 막 이제 서울로 경성으로 막 진격에 돌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지난번에 갑신정변 때 원세계가 1,500명 데리고 와서 그냥 실패로 오고 그리고 200명이 다시 죽자살자해서 일본으로 도망가서 10년을 일본 사람들이 이 청나라하고 싸움을 해야지 조선을 점령하지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조선을 점령할 수 없다 그래서 10년을 이 사람들은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10년 동안 무기 개발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동학난을 이제 진압하려고 이제 서울까지 왔는데 동학난을 진압하기 전에 먼저 친일 정부를 세워야지 친일 정부를 세우지 않으면은 지난번과 이렇게 갑신정변까지 또 우여먹었다 해가지고 먼저 정부를 장악한 다음에 이렇게 동학난을 진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94년 6월 달에 용산에 있는 일본군들이 경복궁을 탁 그냥 공격을 했더라. 한 1000명이 그냥 포획갖고 공격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복궁을 지키는 사람 군인이 600명이요. 조선인 군인이. 그런데 이제 1000명하고 600명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야, 일본 군인은 총이 좋고, 뭐 화성총이 아니요. 불 붙여갖고 땅 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총을 이렇게 하고, 조선 사람들은 화성총 불을 붙여갖고 쏘고, 활로 쏘고, 창으로 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1994년 6월 25일, 21일 저녁에 싸움이 붙었는데, 1000명하고 600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한 70명이 죽으니까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가 600명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궁궐을 딱 점령했죠. 그리고는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가 이제 1894년 6월 달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이렇게, 대원군을, 민씨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대원군은 이제 또, 이렇게, 모셨죠. 그 동학난들이 대원군 말은 들었는데, 민씨나, 민비나, 고종 말은 잘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대원군을 앞세워가지고, 김홍집 내각하고 해서, 조선을 딱 점령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종이 모든 위임을, 이렇게 대원군한테 또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한테 한 번 오고, 그리고 동학난한테 한 번 오고, 지금 두 번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비가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10년, 20년 동안 며느리고, 시아버지고 싸물어지, 그리고 뭐 귀향도 보내지, 그리고 뭐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지금 이모군한테 궁궐이 점령됐는데, 그때 참 정신 차려가지고 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국을 만들었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또 이제 대원군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고종하고 대원군 사이가 보통 나쁜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홍집 내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제 청국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산만에 가서 그냥 청국을 공격을 했죠. 그때가 1894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이제 아산만에서 싸움을 해갖고 그냥 청국군을 그냥 싹 그냥 이렇게 참패시켜 가지고 청국군이 평양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청일 전쟁은 우선은 아산만에서 이제 이기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동학군이 4월 달에 전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제 6월 달에 궁궐을 일본이 점령을 해서 김홍집 내각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더 이렇게 서울까지 가고 더 밀란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조선 정부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래서 전주 화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고는 싹 다 흩어져서 이렇게 각자 집으로 가고 더 이상 밀란을 안 일으켰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궁궐을 점령하고 김홍집 친일 내각이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갖고는 다시 뭉쳤는데, 전라북도 전주에 삼려라는 데가 있어요. 삼려에서 그냥 싹 뭉쳤죠. 뭉쳐가지고 이렇게 일본군은 이제 싸움하려고 하려는데, 전주에 삼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공주를 해서 서울까지 이제 진격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10만이 동원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5만이 동원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로 봐서 10만이 동원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만 정도는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5만에서 이제 공주를 지나서 이제 서울로 진격하려고 그러는데,
이 논산에서 공주 가는데 우금제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지금 기념관 크게 이제 해놨는데, 그러는 이제 큰 제도 아니고 조그마한 제인데, 거기 이제 5만 명이 이제 가서 일본군으로 싸우자 그래서 이제 총대를 쫙 이렇게 하고 이제 일본군이 이제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동학군들은 이렇게 이제 무슨 뭐 점술 같이 우리는 뭐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총칼이 다 녹아져 버리고 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미신 같은 생각을 좀 한 것 같더라고, 지도자들이라. 그리고 무기가 화성총이에요. 일본군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대창호고, 그리고 활이고. 그런데 여기는 한 5만인데 일본군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완체 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쏴버지 갖고 몇 번 이기고 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지만은 한 5만 명이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우금제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러니까 정봉준이나 거기 참모들이 이제 무기가 없으면 유격전으로 해야 되는데, 유격전을 하면은 이제 5만을 만 명씩 분산하고 10,000명이 또 많으면 5,000명씩 해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막 이렇게 조직을 해서 거기서 게릴라전을 해서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정신 못 차리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가 약한 부대는 전면전 하면은 다 죽어버려. 유격전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김재남이나 또 이렇게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막 농사짓다가 막 의분을 일으켜갖고 막 들고 일어난 것 뿐이지 전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손자병법이라도 달달달 외워가지고 적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게릴라전을 해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냥 5만 명 숫자만 믿고 그냥 밀고 갔다 그냥 거기서 거의 다 죽고, 전봉주는 순창에서 잡히고, 나머지 김재남 그 임원들은 저 덕유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냥 23명이 다 전멸돼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동학난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됐죠. 그러면 일본군이 뭐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고 이제 일본군이 이 청나라하고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 조선을 점령하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간 이제 그 청나라 군하고 이제 싸움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때 대원군은 이렇게 평양에 있는 현감한테 이렇게 앞으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 청나라를 도와서 일본을 지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 대원군은 청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래갖고 청나라가 이기고 일본이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만큼 이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세국 정책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나라가 이기고 일본이 질 것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오점을 남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저거 이제 대련에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움이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동학난을 이제 끝내는데, 참 동학난이 오금제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고 세상에 저거 동난을 일으켰다고 정부에서 진압을 해야지 어떻게 일본 군인 보고 그거 진압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나 민비나 이렇게 대원군이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리 다 이렇게 군빈단한테 자르고 세금도 좀 적게 들고, 저거 경복궁을 질 때도 세금을 너무 그렇게 많이 물리지 않고, 그리고 개화를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군인을 양성하고 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아니 저 동학난을 일으켰다고 세상에 일본 보고 진압해 달라고 그래서 진압을 해서 그냥 5만 명을 죽였는데, 그 일본군이 자기네 본국으로 가고서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하고 싸우면서 이기니까 그냥 확 잡아버린 거죠, 조선을. 그러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동학난을 지나보는데 조선 사람, 조선 군인이 가서 지나보지 않고 일본 사람 보고 진압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학난에서 동난은 지람은 일본군, 여기서부터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이거 생각하면 너무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연구해서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더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보탤 것은 보태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뭐 홍범도 장군이니 또 김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도 말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함부로 말하라고 역사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한심스러워요. 하여튼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